눈 외상으로 인한 고혈압, 눈 외상으로 인한 녹내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눈 외상으로 인해서 눈에 많은 병들이 발생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녹내장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죠. 뭐 다쳤는데 어떻게 녹내장이 되는? 예.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녹내장은 크게 2가지로 병에 구분합니다. 이제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개방각은 안방수가 나가는 섬유주가 좁아져서 안방수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서서히 안압이 올라갑니다. 안압의 평균치가 10에서 20일 사이인데 서서히 안압이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면 더 안압이 올라갑니다. 또 2번째는 폐쇄각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건 급격하게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 안방수는 이제 모양체라는 데서 이제 우리 눈물샘처럼 눈물이 이렇게 딱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 우리가 눈물이 있잖아요. 눈을 적셔주고 각막에 영양분을 주고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를 쳐내는 우리 눈물처럼 1분에 20번 깜빡깜빡 하면 우리가 눈물이 분비되면서 여기 눈물샘에서 분비돼서 마이봄샘에서 여기 3, 40개 마이봄샘 밑에 2, 30개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짜지면서 수분과 기름이 합쳐져서 각막과 결막에 붙은 미세먼지와 균을 씻어내고 각막을 영양하면서 눈물 구멍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코로 이렇게 눈물이 흡수가 되듯이 저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안방수라고 그럽니다. 눈 안에서 흐르는 물. 밖에 흐르는 물을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저 안에서 흐르는 물을 안방수, 안에 있는 물이다. 그래서 똑같이 밖에 분비되는 양과 똑같은 양의 물의 양이 저 안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 밖에서 분비되는 물은 각막 결막을 씻어내고 각막에 영양분을 주고 또 우리가 이 외부적인 균이나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게 이제 부족하면 안구건조라는 눈병의 시초가 되는, 눈은 이물감 있고 뭐 따갑고 아프고 열나고 결석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는 안구건조가 생긴다면 저 안에 있는 안방수는 눈 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혈관 내 압력을 혈관 내에 흐르는 압력 이렇게 재가지고 120에 80 평균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이 안에 있는 안방수는 눈 안에 있는 동공을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압력이 10에서 20일 사이를 평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압은 120에 80이 평균입니다. 저 안에 있는 안방수 수압은 10에서 20일 사이가 평균입니다.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균치 안압이 10에서 20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압이 너무 낮으면 동공이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압이 너무 높으면 동공이 커지면서 또 시신경을 눌려서 시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안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쇄각 녹내장은 이렇게 안방수가 나가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가질 못하니까 급격하게 이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갔더니 머리 질환이 아니라 녹내장이 급격하게 오면서 이 토할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 그랬더니 녹내장, 실명이 급격하게 올 수가 있는 것이 폐쇄각 녹내장으로 구분합니다.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개방각은 좁아지는 거, 폐쇄각은 맥혀버린 거. 그래서 평균치 안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평균이라도 시신경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균치 안압이라고 합니다. 10에서 20일보다 더 낮아도 안압이 10 이하로 떨어져도 시신경이 약하면 시신경 손상으로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안압이 20 이상 30 이렇게 올라도 시신경이 튼튼하면 신경 손상이 오지 않는 고안압증. 안압만 높아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겠어요.
고안압증. 또 녹내장이 의심되는 녹내장 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러면 녹내장이 올 수가 있다. 또 녹내장이 의심스럽다. 아직 녹내장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시신경 손상되지 않았지만 녹내장이 올 수도 있으세요 라는 말합니다. 그걸 녹내장 의증, 의심스럽다. 고안압증, 녹내장 의증, 그 다음에 안압이 높으면서 녹내장,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 안압이 떨어졌는데도 녹내장. 그래서 시신경 손상이 와버리면 손상이 뭐 70% 손상됐다, 30% 손상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녹내장의 증상은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터널 가면 주변은 시꺼멓고 안에만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근데 갈수록 뿌옇게 보이고 주변서부터 시신경이 손상돼 가고 또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더 심하면 시력 저하, 시력 상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상으로 인한 녹내장, 이것은 주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뭐 추락, 타박, 교통사고, 뭐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교통사고로 눈이나 머리를 다친 후에 녹내장도 올 수 있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도 올 수 있고, 또 타박, 우리 뭐 태권도로 뭐 중고등학생 발차기 하다가 대련하다가 여기 발로 여기 맞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녹내장이 올 수도 있고, 또 시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고, 이게 눈을 딱 맞게 되면 가장 바깥인 각막의 손상이 올 수 있고, 그 안쪽에 있는 수정체 손상, 외상성 녹내장도, 백내장도 많습니다. 다쳐서 백내장, 교통사고로 백내장. 그 다음에 시신경 손상이 오면서 녹내장도 올 수가 있고, 또 망막까지 손상이 오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또 망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뿌옇게 보이고 안 보이는 증상, 또 망막에도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부위에도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시신경 손상이나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보이는 거에 장애, 뿌옇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시야가 좁아져 보여요, 뭐 시꺼멓게 보여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눈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운동하는 분들한테 많습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뭐 권투를 한다 그래도 아무리 막아도 이렇게 막고 해야 되는데, 배를 몇 대 얻어맞거나 뭐 여기 눕골 얻어맞거나 그러면 방어가 딱 내려갑니다. 그때 얼굴 막 얻어맞는데, 얼굴을 이제 우리가 마우스피스를 합니다. 권투할 때 마우스피스. 얼마나 이빨이 나가기 쉬우면 마우스피스를 끼고 이렇게 하고, 그 이빨은 보호가 돼도 눈은 뭐 낄 수가 없습니다. 뭐 안경 낄 수도 없고 권투하는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밑에를 얻어맞고 배를 얻어맞고 늑골 얻어맞고 막 그러면 축 처지는 순간 펑 하면 콧보가 깨져버리고 눈 맞으면 이제 눈이 이제 다쳐버립니다. 안구 손상. 또 막 하다가 뒷머리 막 얻어맞고 막 그러면 막 여기서 시신경 중추가 있는데 얻어맞게 되면 시력 장애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운동은 그렇게 위험한 거니까 항상 운동하기 전에, 때리기 전에 피하는 연습, 막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완투 해가지고 때리는 연습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다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또 한번 때리다가 한 대 맞으면 이제 그렇게 치명적인 외상성 녹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상성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타박, 교통사고, 추락 이런 거로 인해서 눈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는 거고,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안압도 오를 수 있고, 또 안압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신경이 손상돼서 어혈, 시신경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손상과, 또 허혈성 시신경 위축, 시신경으로 피가 가지 않으면서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결혈성 시신경 위축, 어혈 같은 피가 막 엉겨가지고 신경 쪽으로 피가 가지 못하니까 시신경 쪽이 제 기능을 못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피가 엉겨서 시신경 쪽으로 가지 못하면 결혈,
응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응결된 피로 인해서 시신경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결혈성 시신경 위축. 허혈성 시신경 위축은 혈액이 빈혈입니다. 혈액에 안고가 없어가지고 피가 부족해서 시신경 쪽으로 가지 않는 경우. 근데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어혈, 죽은 피가 막 엉겨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시신경 위축이 되면서, 위축이 됐다는 얘기는 시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신경이 하는 역할은 전선의 역할입니다. 전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공기가 있지만 다 이 진동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도 에너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다 에너지고, 지금 밖에도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 산소도 있고 뭐 공기도 있지만 수많은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핸드폰을 킬 수가 있고, 이런 주파수, 에너지의 특징은 진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동,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파수 98.8Hz 맞춰가지고 송신을 방송국에서 보내면 라디오에서 주파수 맞춰서 내가 들을 수가 있듯이, 이 주파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진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 또 감정, 생각 다 있습니다. 우주에도 내가 느끼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감동하고, 또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 어떻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치게 되면 결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혈, 죽은 피가 생성되면서 그걸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관을 확 막아버리게 되면 시신경 쪽이 바짝 말라가 버리는 위축, 피가 안 통하면 막 죽어가는 거, 피가 안 통해서 죽어가는 위축이 오게 되면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시신경이 하는 역할, 그것은 전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빛에너지를 각막을 치고 들어오면 망막에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황반 중심부에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억 개, 망막 주변부에 막대세포가 1조 개. 그래서 황반부는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볼록 들어가 있는데, 황반부에 물이 차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 황반부종. 원래는 볼록 들어가서 초점을 맞춰서 세밀한 것을 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색깔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반 주변부의 막대세포는 시야,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보는 역할을 하는 역할, 또 야맹증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밤낮을 구분하는, 빛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장애가 오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야맹증이 생기게 되고, 황반부의 세포가 손상이 오게 되면 작은 글씨를 잘 못 보게 되고 색 구분도 잘 못하게 되는 색맹, 색약 이런 게 발생됩니다. 근데 그런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대뇌 후두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시신경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입니다. 우리 전기 형광등 들어오려면 전기가 돌아야 되는데 전선이 제 역할을 못 해버리면 전구가 안 들어와서 어둠이 되듯이, 내가 아무리 뭘 받아들여도 시신경이 위축돼서 제 역할을 못 해버리면 사물이 구분이, 정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는 엉긴 피를 없애야 되겠죠. 막 피가 엉겨가지고 시신경이 피 공급이 안 되면서 막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거니까 정보가. 시신경병은 시신경 염증과 시신경 손상과 시신경 위축이 있습니다. 염증은 피복이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화나 죽겠어요. 그러면 막 전선이 벗겨지듯이 피복이 벗겨져 버린 것이 시신경 염증이고, 시신경 손상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 염증성도 있고 외상성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녹내장처럼 안압이 높아서 압력에 눌려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녹내장성도 있고 그런다. 근데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이제 죽은 피, 어혈로 인해서 혈류 공급을 막으면서 시신경 쪽에 혈액이 안 도니까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위축, 바짝 말라간다. 위축이라는 것은 바짝 말라서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소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그래서 어혈을 치료하면서 시신경 쪽 혈류 공부를 잘 되게 해서 위축을 치료해야 됩니다. 어혈 순환이 안 되면 죽게 됩니다.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어혈을 치료하고 신경 위축이 온 것을 치료하게 되면 외상성으로 인한 신경 위축, 시력 장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엉긴 피가 약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적인 것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